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게 보이시죠? 그거는 뭐 어떤 미네랄을 움직이냐면 셀레늄이라고 적어주세요. 셀레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그러면 셀레늄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분 양자 재보시다가 셀레늄 부족하면 글루타치온도 어때요? 활동을 잘 못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나중에 양자를 이제 쭉 재보시다 보면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항상 영양소라고 적어져 있죠. 자, 비타민 C는 뭐예요? 파워넥스 제품 중에 스플랫 C. 비타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E, 유스스펜, 라이프펜, 네. 이분이 프로도도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G3. 네, G3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G3는 베타카로틴이 또 그 뭐죠? 리포카로틴이라고 해서 지질을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G3에 다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유스스펜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스스펜이 항노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활성산소를 정리를 하실 때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매개체는 뭐예요? 항산화 효소하고 항산화 영양소. 효소의 특징이 뭐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 줄어든 만큼 어때요?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태어날 때는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40세가 되면 효소는 얼마가 남는다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어때요? 점점 줄어든 거죠. 줄어든 만큼 뭘 늘려주면 돼요? 항산화 영양소.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보험에다 보험을 넣는 방법은 식품을 많이 드시면 돼요. 보험회사다가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보험 다니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몸을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한 게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보험금 타먹으면서 호수 꽂고 있는 게 좋아요. 건강으로 늙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다 보험을 넣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의 차이가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보시냐면 옆을 보세요. 자, 활성산소 유발요인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활성산소는 왜 생겨날까요? 산소를 만들어요. 네,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는 존재이니까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태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산소 찌꺼기가 활성산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안 하면 활성산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안 쉬어도 죽고 쉬어도 죽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죽는 게 낫죠. 안 쉬어도 죽는 것보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뭘 드시는 게 좋아요? 항산화 영양제를 부지런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고객을 이해시키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보세요. 스트레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적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예, 전국에 계신 뉴스킨 사장님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예, 한마디 했습니다 방금. 자, 왜 늘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나를 뭐예요? 긴장시키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반드시 산소 찌꺼기도 어때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몸의 변화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염증, 궤양, 암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산화제를 어느 때 먹는 게 좋아요?
건강할 때, 네, 맞습니다. 건강할 때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언제 먹냐면요. 질병이 왔을 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먹는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은 독이에요. 왜냐면 간에서 이걸 다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또 활성산소 수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약을 먹는 사람은 양자 재는 게 더 쉬워요. 뭐냐면 항산화제만 부지런히 먹으면 돼요. 비타민 C계열, E계열, A계열,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코큐테인 들어있는 게 뉴스만 많이 드셔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정리되셨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신경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침을 모아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었대요,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주사를 했는데 돼지가 30분 만에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깨끗해져요, 탁해져요? 엄청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주님과 함께. 뭔가 나를 눌러야 돼, 다른 걸로. 안 그러면 빵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빵순이가 되고요. 면하고 친해지면 면순이가 되고요. 윗배, 아랫배, 옆구리 살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뭔가 나를 뭐냐면 좀 억눌러 줄 수 있는 걸로 푸셔야 돼요. 너무 막 먹는 걸로 푸신 분은 너무 급격히 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장육부 기능이 완전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자,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왜 늘어나죠? 아,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보세요. 위가 늘어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술을 먹으면 왜 늘어날까요? 술을 먹으면 여러분, 술 먹으면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간에서. 그거를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셀레늄하고 같이 해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시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니코틴, 타르 이런 게 몸에 쌓여요. 기관지, 폐, 기관지. 이걸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거를 또 활성산소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그대님과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거는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4번. 약물 복용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약물 복용하면 4번입니다. 약물 복용하면 왜 늘어날까요? 자, 약은 뭐예요? 합성입니다. 네.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약은 합성일까요? 천연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합성이다. 네. 뭘 끌어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시고 나서 합성이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에요. 반드시 해독해야지만 우리 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먹는 사람 뭘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무슨 약 먹는 사람은 항산화제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이미 하버드 의대에서는 전부 다 약을 먹는 사람한테 항산화제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도한 운동에다가는
이봉주 선생님을 적어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니까 말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봉주 우리 저 국민 영웅이신 이봉주 선생님은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셨고 너무 사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보다 유발 요인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과다운 운동하면 젖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젖산도 근육에 쌓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딱딱하게 만드니까 그것도 이제 몸을 상하게 하고 또 활성산소 유발 요인이 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요? 뭐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죠? 마스크로도 들어오죠. 코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에도 쌓이고 폐에도 쌓이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 몸에서 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지가 이렇게 딱 우리 옆으로 기어다니는 가지가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티그린이에요. 우리 몸에 미세먼지, 중금속은 티그린이 이렇게 가재처럼 가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항암 수술하고 나면 이 방사선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티그린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그린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딱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고객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제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에 호수 꽂고 만날 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파, 자외선, 세집증후군 이런 것도 환경적 독소입니다. 이런 게 우리 몸에 유입되고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견피독. 자,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두피나 이 피부로 90%가 들어와요. 계면활성제가.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간에서 배출이 되는데 90%가 체내에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독성이 늘어요, 줄어요? 점점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제일 많은 게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자궁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남자들은 뭐 전립선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 좋은 천연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누스킨 철학이 그거잖아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스킨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보면 누스킨 제품 하면 고객들이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제품 좋아 이 소리 많이 해요. 안 그러시던가요? 네. 여러분 보니까 나이보다 10년에서 5년씩 다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민증 까보면 다 놀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60세 되셨는데 그 본인이 누스킨 제품을 초창기 때부터 20년간 썼대요. 진짜 얼굴 있잖아요. 60이신데도 40대 중후반, 50대 초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피독 제품에 찌든 사람 오랜만에 한번 봐보세요. 어쩌시던가요? 눈에 김이 주근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독성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도 이런 게 도구로 작용하니까 활성산소 수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인스턴트 식품. 식품 첨가물을 들어있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무엇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합성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각김밥은 지난번에 방송에 83가지가 나왔잖아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합성 첨가물이 83가지래요.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안 먹어야 되겠죠. 안 먹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먹어요,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먹죠. 그냥 뭐 급하니까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활성산소 이 유발 요인에서 고객한테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뭘까요? 스트레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좀 천천히 와요. 질병이 봐보세요. 호흡이 제일 빠르구나. 목을 딱 잡으면 2분 안에 죽죠. 네. 이게 제일 빠르구나. 뭐 과식, 폭식, 야식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죽진 않잖아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죽진 않죠.
근데 가장 심하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사귀어는 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엄청 받죠. 네. 그 인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친구니까 헤어졌죠. 부부가 만약에 이혼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무슨 분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분석해 보시면 되죠. 수민사님 뉴스킨 사업 몇 년 하셨어요? 3년. 3년 했는데 너무 블루다이몬드하고 있고 나는 블루다이몬드인가 하면 스트레스 받죠. 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스트레스라니까요. 쉽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든지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주고 네가 그것 때문에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만성염증이나 급성염증이 결국 암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궤양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 질병들이 나타나죠. 위장세포를 공격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위암, 그 다음에 간을 공격한 뭐예요? 간염, 간경화, 간암. 대장은요? 대장염, 그 다음에 뭐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해되셨나요? 뇌수막염, 뇌수막에 이제 조직이 이제 종양이 생겼다가 나중에 물러가요. 뇌수막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찌 됐든 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 염증에서 뭘로 가요? 전부 암으로.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나는 전 단계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때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고객한테 설득을 시키자 이 말이에요. 항산의 필요성 요인 설득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는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효소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뭘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몇 세가 되면 2분의 1이에요? 50세가 되면 3분의 1.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4분의 1. 70세가 되면 5분의 1. 효소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걸어다닐 때 봐봐요. 이렇게 걸어다니시잖아요. 제 말 맞죠? 왜 그러냐면 많이 걸어다닐수록 힘을 많이 쓸수록 뭐가 많아져요?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효소를 더 많이 쓰니까 늘 피곤해 하시는 거죠. 자, 개념으로 정리되셨죠? 항산화 효소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뭘 먹어주자는 거예요? 항산화 영양소를 부지런히 먹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언제부터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근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활성산소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산소 찌꺼기는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암으로 말할 것 같으면 DR90라는 뱀이 새로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것의 규격은 어쩌고 이것부터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몇 년 굴러먹었고 제 말 이해되신가요? 고객한테 접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네가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죠. 너는 활성산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몸에서. 그래서 그게 뭘 공격한다?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뭐가 돼요? 염증, 궤양, 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질병으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그러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암. 2위가 뭐예요?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5위가 당뇨 합병증. 6위가 교통사고. 7위가 뭔지 아세요? 뭐 동맥경화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죽는 질환들. 어찌됐든 여러분 모든 게 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뭘로 죽냐면은 이
이런 활성산소 인한 질환을 줬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있죠. 뭘 외우셔야 되냐면 뉴스스펜을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항산화 효소 체계를 설명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나면 가장 먼저 뭐가 움직여요? 효소가 움직여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SOD. 그 다음에 뭐예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큐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활성산소 수치를 줄여줍니다. 근데 항산화 효소의 단점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만약에 효소가 평생 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식품이 필요가 없어요. 제 말 동의하시죠? 네. 아니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야 무슨 건강식품 필요해 반반씩 먹으면 되지. 이 말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영양소가 파괴가 많이 일어나죠. 이해되세요? 네. 뭐가 오염돼서 그래요? 환경. 환경 오염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오염돼 있고 하늘이 오염돼 있고 바다가 오염돼 있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줘야 못 채워줘요. 못 채워주죠.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Y가 효소하고 영양소의 차이를 알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전달을 하고 안 먹었을 때 활성산소로 인한 질환이 90%라고 그랬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일 증가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엄청 탁해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걸 모아서 뭐냐면 돼지한테 주사를 했더니 돼지가 30분 만에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니까 뼈에서 뭘 빼놨어요? 칼슘. 빠져나온 칼슘은 뼈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어디에 박혀 있어요? 혈관벽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화? 동맥경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바근바근해져요. 죄송합니다. 바근바근이래만 뼈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푸석푸석해진다 그럴까요? 뭔 표현을 쓰죠? 어르신들은 구멍이 숭숭 나다. 맞습니다. 뼈에서 빠져나오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나게 되는. 예측이. 네? 예측이. 아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객한테 설득하는 요령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1번이 첫 번째가 뭐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첫 시간에 계속 고객한테 설명하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